여러분, 혹시 파라켈수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16세기에 활동했던 의사이자 뭐랄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인데요. 정신분석의 대가인 칼 융이 바로 이 사람에게서 현대인의 정신적인 고민에 뿌리를 봤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비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게 바로 파라켈수스를 이해하는 핵심 질문이에요. 한쪽에서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천재 의사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연금술, 점성술, 심지어 마법까지 연구했거든요. 아니 이게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극단적인 모순 속에 우리가 찾으려는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파라켈수스라는 인물이 가진 이 거대한 모순, 그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깊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가 이건 절대 안 돼라고 금지했던 그런 지식들을 열렬히 따랐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말이 딱 그걸 보여주는데요. 파라켈수스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의술이 전부 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의술이라는 게 그냥 기술이 아니라 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아주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런 경건함 바로 옆에 연금술이나 마법 같은 당시로서는 완전 이단적인 지식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진리를 찾기 위해 그런 분야까지 파고들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의 내면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복잡한 갈등을 칼 융은 아주 흥미로운 틀로 설명해요. 파라켈수스의 인생에는 서로 싸우는 두 개의 지식의 원천, 그러니까 두 개의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융은 이걸 두 어머니라는 비유로 풀어요. 한 명은 어머니 교회, 다른 한 명은 어머니 자연이죠. 교회는 이게 신의 계시다라며 진리를 알려주고 자연은 네가 직접 보고 경험해봐 라며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파라켈수스는 이 두 거대한 권위 사이에서 정말 끊임없이 갈팡질팡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루멘 나투레. 우리말로 하면 자연의 빛이라는 건데요. 파라켈수스한테는 이게 성경만큼이나 중요한 진짜 진리였어요. 왜냐하면 신이 성경책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파라켈수스 본인도 이 딜레마를 몰랐던 건 아니에요. 이 말 한번 보세요. 자기 안에 있는 이 깊은 균열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두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고 서 있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그의 생각의 핵심, 연금술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연금술이 있잖아요. 융은 그 진짜 목적이 우리가 아는 거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봐요. 연금술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맞아요. 납 같은 하찮은 금속을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바꾸는 거. 근데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융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심오한 목표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연금술의 진짜 비밀 말이에요. 연금술사들이 진짜로 바꾸려고 했던 건 금속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정신, 영혼이었죠. 납을 금으로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은 사실 불완전한 내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연금술이 가진 어찌 보면 좀 위험한 비밀이에요. 연금술사는 그냥 물질을 들여다보는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한 거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완성시키는 창조자 말이에요. 이건 거의 신은 내 발밑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야망이 그 안에 꿈틀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이 되려는 엄청난 야망. 이게 파라켈수스의 성격에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가 아는 그의 그 유명한 괴팍함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 내면의 갈등에서 터져나온 거라는 거죠. 기록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엄청나게 오만하고 뭘 해도 만족을 못하고 가는 곳마다 싸움을 걸어서 적을 만들었대요. 심지어 말하는 것도 특이해서 남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기만의 이상한 단어들을 마구 만들었었다고 하죠. 한마디로 같이 있기 힘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융은 이런 성격들이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게 다 뭐냐? 바로 그의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신에게 복종해야 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 자아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바로 신이 될 거야 라고 외치는 연금술사 자아가 있는 거죠. 이 둘이 안에서 미친 듯이 싸우니까 그게 밖으로 괴팍함이나 오만함으로 터져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500년 전 사람의 정신적 고뇌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융은 바로 이 파라켈수스라는 인물에게서 우리 현대인의 정신이 탄생하는 그 순간을 봤기 때문이에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파라켈수스는 기독교적 겸손과 연금술적 자아 사이에서 싸웠죠. 이걸 현대로 가져와 보세요. 우리는 이성과 질서를 따르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무의식과 혼돈의 힘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결국 형태만 달라졌지 우리 모두가 내면에서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파라켈수스는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현대 심리학이 파고들게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그 의식과 무의식의 전쟁을 자기 온몸으로 겪어낸 최초의 인간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분열된 현대인의 첫 번째 모습, 그 원형이었던 셈입니다. 5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향해야 해요. 과학과 이성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 내면의 빛, 즉 이성과 우리 안의 어둠, 즉 무의식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잘 잡고 살고 있을까요? 파라켈수스의 이 오래된 고민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